휴일 대체요? 달달한 300억짜리 통상임금 시즌2 아니냐고요?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 김정섭입니다. 오늘은 휴일 대체에 관련한 이슈에 대해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휴일 대체 이슈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이 201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됐고요.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법이 정한 지방공사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빨간 날은 쉬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날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근로일로 대체해서 휴일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같은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되는 사업장은 이른바 빨간 날 모두가 다 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9년에 단협을 체결하면서 통상근무자의 조합원의 경우 해당 근무 형태별로 발생하는 휴일이 이 휴일을 대체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2018년과 2019년에 제도 변경에 대비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슈가 발생한 게 근로기준법에서는 휴일의 대체는 근로일로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단협에서는 근무 형태별로 발생하는 휴일로 한다라는 것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되고 있다. 이게 이번 이슈의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협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가 이 이슈의 핵심적인 쟁점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이 받은 법률 검토 의견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이 4조 2대 기준 161.5시간입니다. 그 평균 소정 근로 시간에 이미 휴일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의견과 단체 협약상 우리 법정 및 약정 휴일 근로 수보다 교번 근무 형태별로 발생하는 휴일 수가 더 많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 1, 의견 2는 현재 단협이 적법하다라는 의견이고요. 세 번째로는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휴일의 대체는 근무일에 하는 건데 휴무일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법률 검토 의견을 받은 것은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법률 검토 의견도 이렇게 혼재되었듯이 결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임금 소송처럼 새로이 소송을 진행을 해서 이 법원의 판결을 구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재의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현재 단협이 위법 판단을 일부라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완전하게 판단을 받게 된다면 2020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미지급 임금이 수백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현재 기준 약 매년 300억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냥 그전 통상임금 소송처럼 저희 인건비가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죠. 하지만 현재 행안부 지침이 통상임금 소송을 제외하고 모든 미지급 임금은 당해년도 인건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여기에서 미지급 임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매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인건비 재원을 잠식하게 된다라고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승소한 것만큼은 총 인건비에 반영이 되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인건비 초과 지출로 3년 동안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평가급의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해당 년도
초과된 것만큼은 다음 연도에 인건비를 감액 편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인건비 인상률이 1.4%입니다. 140억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매년 300억씩이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되고 이것이 행안부 지침이 적용된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효과는 예측하셨겠지만 임금 인상이 매년 불가능해집니다. 임금 교섭은 뭐 하나마나가 되겠죠. 그리고 평가급이 감소하게 되겠고요. 인건비가 매년 감축 편성되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직능, 직종, 근무 형태, 세대 간의 극심한 갈등이 우려됩니다. 또한 받는 분들 말고 못 받는 분들은 매년 평가급이나 다음 연도 인건비가 큰 폭으로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조합이 이에 대해서 대응 계획은 크게 몇 가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ILO에 제소하는 건데요. 지난 5월에 이미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와 함께 제소를 했습니다. 정부 지침이 노사 단체 교섭권을 제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앞서 2012년에 한번 이런 제기를 해서 공고 결정을 받은 바 있는데요. 올해 4월에 저희가 ILO 협약을 비준을 해서 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ILO에 현재 제소해 놓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헌법 소원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 지침이 노사 간 교섭을 방해한다.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동안 두 번 헌법 소원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두 번 모두 각하되긴 했는데요. 마지막 판정을 받은 지가 이미 10년이 지나서 새로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대정부 투쟁, 대정부 교섭을 해야 됩니다. 기재부 지침, 행안부 지침이 저희를 옥죄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기재부, 행안부, 대정부 투쟁과 대정부 교섭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방안이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거나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피해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께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부 진정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진정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다양한 검토와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안부 지침 구조에서 소송으로 인해서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 체계는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인 파괴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공동체 내 심각한 갈등이 폭발할 우려가 있어서 노동조합도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소 어렵고 복잡한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약간 난감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노동조합은 그 결정사항, 결과만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저희들의 고민까지 현장의 조합원들과 소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조 읽어주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